누가 들었을 때 선생님 되게 부드럽게 되게 스킬 있게 전문가적으로 느껴지게 이야기 굉장히 잘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달인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수정되어야 할 행동을 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려야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 번째는요, 이것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는지 부드러운 소통법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수정되어야 할 행동을 바라보는 교사의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상담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전문적인 시각에 대한 영상을 찍자고 하면 정말 수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차차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눈앞에 떨어진 이 상담을 잘 보내기 위해서 부드러운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스킬로 다가갈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드러운 소통법의 첫 번째는요, 선긍정 후 팩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뭔가 부정성 있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라 라고 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상담에 들어가면 이거를 잊어버리고 팩트만 날릴 때가 있었어요. 저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선긍정 후 팩트를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나는 선긍정을 던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긍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머릿속에는 후 팩트만 생각난단 말이죠. 선긍정을 어떤 거를 가져올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의 사회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적인 행동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2학기 상담할 때 사실은 사회관계 영역 말고 수많은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도 다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일지를 보면서 1학기에 부모님께서 좀 걱정하셨던 부분, 이 아이한테 지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지 특히 언어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나아졌는지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그거를 좀 강조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긍정성을 이렇게 덧붙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래의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연령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정말 축하할 일이거든요.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이야기하려는 후 팩트에 해당하는 사회관계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긍정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요. 방금 전에는 다른 영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관계 측면을 이야기를 했다면, 팩트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진짜 이야기하려는 이 사회관계 영역 내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우리가 팩트로 전달하려는 부분을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급에 미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요즘 따라 두두한테 좀 집착적인 성향을 좀 보인다. 그리고 또 두두가 다른 친구랑 놀면 그 다른 친구한테 가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좀 질투심을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과격한 행동들을 한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거에 대해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꼭 이 문제점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은요, 단짝 친구랑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을 선긍정으로 깔아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네, 어머니, 우리 미미가 두두랑 잘 노는 거 알고 계시죠? 두두 이야기 많이 하던가요? 맞아요, 어머니. 원에서도 정말 두두한테 관심이 많은데요. 두두가 새로운 옷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먼저 가서 너 새로운 옷 샀어? 나 못 보던 건데. 또 친구한테 뭐 잘 어울린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항상 두두한테 먼저 다가가서 우리 오늘 자동차 놀이 이거 같이 해볼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놀이를 좀 제안하고 주도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는 그냥 사실은 지나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미미가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실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관계적인 기술을 우리 미미가 잘 습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구나, 친구 관계 형성 기술이 잘 발달되고 있구나 라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 근데 다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요, 요즘에 우리 미미가 두두가 다른 친구랑 놀면 그 친구랑 노는 친구한테 가서 두두는 나랑 놀 거야? 뭐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면서 말하는 모습을 좀 보이곤 하거든요.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같은 영역 내에서 긍정적인 걸 언급하고 후 팩트를 탁 하고 날렸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다른 영역에서 긍정적인 거 먼저 이야기하고 이 사이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진짜 부드럽게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뚝뚝 끊긴 느낌이 들거든요. 뚝 그래 저건 잘하고 그 다음에 이건 못하고 이런 느낌을 부모님이 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두 번째 방법을 택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후 팩트만 부모님께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전에 다른 상담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포스트잇을 제가 활용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스트잇에다가 오늘 내가 꼭 부모님께 전달해야 할 후 팩트를 적으시는 거예요. 팩트를 적고 그거에 따라서 선긍정을 어떤 거를 이야기할지도 정해서 키워드로 적으시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로 선긍정 적으시고 화살표 한 다음에 후 팩트 이렇게 하시면 대면 상담을 하더라도요. 부모님 눈을 쳐다보다가 슬쩍 키워드 딱 보고 그 다음에 딱 선긍정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꼭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드럽게 활용할 수 있는 소통 방법 두 번째는 쿠셔너 사용입니다. 이것은 아직 제 상담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내년 상반기에 리뉴얼할 때 아주 자세히 실을 계획입니다. 자, 쿠셔너라는 거는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딱 가슴으로 꽂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꽂히지 않도록 그 앞에 폭신폭신한 쿠션을 깔아서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쿠셔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이 좀 상하지 않도록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쿠셔너는 대부분 앞에 덧대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말 앞쪽에 거의 대부분은 문장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뒤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지만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떠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둘 다 쿠셔너죠. 조심스럽지만요. 뭐뭐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하는 형식. 두 개 다 쿠셔너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우리도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쿠셔너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와 쿠셔너를 활용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예시는요. 부모님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변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듣고 네 어머니 그렇군요. 가정에서 원해서 관찰했을 때도 이러한 행동이 요즘에 좀 관찰되기는 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이 행동이 이 연령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군요. 어머니 사실 지금 이 시기쯤에요. 어머님과 같은 고민으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자체가 쿠셔너예요. 이거 뭐죠? 부모님한테 어머니만 고민 아니에요. 이거는 발달상 우리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른 부모님도 경험을 하고 있고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라고 푹신하게 완충되는 쿠션을 깔아주고 그 후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님이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안심되시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머니 미미에게 친구한테 조금 화나는 점이 있더라도 때리지 말고 말로 표현하자고 좀 전해주세요. 지도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거를 쿠셔너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 바쁘시겠지만 우리 미미가 이러이런 행동을 보일 때는요. 미미에게 다가가셔서 미미야 어쩌고 저쩌고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미미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말로 표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어머니 미미 동생들도 같이 이렇게 케어하시느라 너무나도 이제 바쁘시니까 제가 어머니께 매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어머니께서 미미를 꼭 안아주시면서 미미야 뭐뭐뭐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께서 일주일에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미미한테 따뜻한 마음의 전달을 해주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미미가 감정을 좀 조절하고 말로 표현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좀 다르죠? 부모님한테 그냥 뭐뭐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뭔가 가정관계로 제안할 때는요. 교사가 사실은 앞에 뭐 어머니 바쁘시겠지만요. 어머니 너무 힘드시죠? 막 이런 얘기를 앞에 쓱 깔아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구체적인 예시의 멘트까지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또 쿠셔너 깔아줘 제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는 어머니 요즘에 미미가 친구를 좀 자주 때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쿠셔너를 활용한다면 어머니 단지 제가 요즘에 좀 걱정되는 부분은요. 미미가 친구에게 말로 좀 표현하기보다는 손으로 친구를 툭툭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조금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느낌으로 다르죠? 앞에서 제가 단지 어머니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쿠션을 싹 깔아주고 뒤에 이야기하는 문장조차 구조가 제가 조금 다릅니다. 단어 사용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예시는요. 어머니 미미가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센 단어는 정말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거든요. 자, 요거를 조금 우리가 푹신푹신하게 좀 바꿔본다 라면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어머니 사실 오늘 우리 미미가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속상한 일에 대한 일화를 이야기 들려드려요. 그러면 그 일화를 들으면 부모님이 싸웠다는 걸 알아요. 굳이 싸웠다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저는 앞에 쿠션으로 미미가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부드럽게 이야기의 시작을 할 수가 있죠. 네, 이처럼 쿠셔너는요. 너무 내용이 차갑거나 직설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폭신하게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주의사항 당부드릴 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죄송하지만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쿠셔너가 맞아요. 근데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이나 소통을 하실 때 선생님께서 계속 죄송하지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은 나한테 계속 죄송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뭔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죄송할 때는 당연히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쿠셔너로는 사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코앞에 닥친 상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소통을 위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였죠 여러분들? 선긍정 후팩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쿠셔너 활용하기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의식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멘트를 짜시고 내가 한 번, 두 번 활용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입에 붙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들었을 때 선생님 되게 부드럽게 되게 스킬 있게 전문가적으로 느껴지게 이야기 굉장히 잘한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파악하고 부모님께 이야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를 활용해서 말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메모하셨다가 꼭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